음. 오늘부터 코로나 2단계가 시작됐지. 보면은 그런 것 같아. 그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 그랬잖아. 별도 사라지고, 달도 사라지고,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야. 그러니까 코로나도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올 때가 되니까 막바지로 막 치닫는 것 같아. 이제 아마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아, 보면. 그 세계 유례 없이 빨리 백신이 만들어졌다 그러잖아. 이게 세계 최초래. 세계,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의 역사를 갈아치울 만큼 이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왔다 그러더라고. 보통 2년이 넘어야지 나오는데 뭐 1년도 안 돼갖고 막 백신 승인받고 막 그러잖아. 그만큼 지금 안 좋다는 거지.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, 잘 견딘 사람들은 앞으로 돈을 버는 거고, 또 이 와중에서도 이런저런 바꿔가면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, 그리고 뭐 미안하게도 못 견디고 무너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 또 된 거지. 재기하면은 좋긴 한데 그 재기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아. 보면 조금만 참지 그랬어. 그랬으면은 아마 더 좋은 날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, 아마.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위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또 기회가 온 사람들도 많잖아. 뭐 배달, 뭐 유통하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천, 진짜 천우를 만난 그런 기회를 잡았었지. 따지고 보면 이게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, 이런 배달업체나 뭐 택배나 뭐 이런 뭐 손소독제, 뭐 마스크 이런 업체들은 이 코로나가 아마 오래 가길 바랬을 수도 있어. 그게 현실이잖아. 누군가의 고통은 누군가에겐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야.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까? 이거는 숙제지. 숙제는 어려운 숙제일수록 풀면은 그 진짜 배가 되잖아. 그 행복은.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기회를 어떻게 잡았느냐?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았을까? 이 상가를 샀다는 거. 그렇지.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거지.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 이제 입주를 한다는 거. 이거는 모험이자 도전이었던 거야, 한마디로 보면. 나에게 있어 상가 투자란, 아파트 투자란, 뭐 그냥 어차피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. 뭔가를 하나 매매하고 살 때 일단은 자기 가게를 먼저 하나 사라. 그리고 자기가 살 아파트를 한 채 사라. 왜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냐면은 자기가 장사할 가게도 안 사면서, 자기가 거주할 아파트 하나 안 사면서 어떻게 부동산을 앞으로 할 거냐,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. 자기 것도 안 사면서 남의 것을 살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무언가를 투자할 때는 항상 자기 것을 먼저 매매를 하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. 똥개도 지 집에서는 80%를 먹는 거 아니야, 따지고 보면. 그래서 내가 가게 얘기를 먼저 할 건데, 가게. 그래, 가게 좋아.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이야. 이 가게가 월세가 100만 원이라 쳐봐. 월세가 100만 원이야. 그러면은 이 보통 5년에서 한 10년 동안 장사를 한다 치고, 아니 한 10년 장사한다 치고 100만 원이면은 10년 후에 1억 2천이 가게세로 날라가 버려.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? 10년 후에 월 100만 원씩 가게세를 내면은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가게세로 날라가. 그러면은 10년 후에 이 가게가 내 거야? 아니거든.
그냥 남의 가게야. 근데 1억 2천은 가게세로 날라가 있어. 하지만 내가 이거를 샀어. 그러면 10년 후에는 내 거지. 가게 건물값은 올라가지.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은행 이자가 그 월세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. 서프라이즈.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. 사람들은 근데 왜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그렇게 할까? 100만원, 20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그 장사를 하는 이유가 대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. 근데 대출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어? 대출을 잘 활용해서 내가 잘 그거를 이용을 한다면은 그만큼 자산을 불리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. 내가 100만원씩 가게세를 내갖고 10년 후에도 이게 내 가게가 아니면은 그때는 아마 가게세도 더 많이 내고 있을 거야. 재계약을 하든가 뭐 물론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딴 가게로 가서 또 차리고 이러면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. 응?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? 가게를 사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선택지에서 나는 선택을 한 거지. 이거를 매매를 해서 은행 이자를 차라리 응? 반만 내자. 응? 그러면 10년 후에 이 건물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어차피 상관은 크게 없어. 건물값이 오르면 좋은 거고 안 오르면 안 오르는 대로 그냥 냅두는 거거든. 왜냐면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내 건물값이 오른다? 이런 거는 뭐야? 근데 이런 변두리 상권에서 건물값이 오르기는 쉽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세를 줘서 차라리 100만 원을 받느냐? 이건 아니란 말이야. 내가 장사를 해서 이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. 그래서 이 장사의 시스템을 잘 접목시켜서 배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. 이게 장사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. 그리고 아파트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아파트를 산 이유는 뭐냐? 풀 대출을 받았지. 근데 왜 샀을까? 내가 사면서도 이건 대출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양받고 2년이 지났어. 2년 지나니까 전매가 풀렸단 말이야. 풀리니까 그리고 아파트 다 줬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막 매물이 피가 지금 막 5천에서 막 1억 붙은 게 있어. 그러면 안 져서도 나는 그냥 5천을 번 거야. 따지고 보면. 근데 저기 상업지 바로 앞에 학교 있고 초중고등학교 다 있어. 바로 앞에 공원 있고 호텔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역전 있어. 그리고 중심 상권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 10년 후에 나 10년 후를 굉장히 좋아해. 10년 후에는 그리고 바로 옆에 롯데캐슬이 있단 말이야. 롯데마트도 있고. 그러면은 10년 후에 저 값어치가 떨어질까?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. 왜냐면은 대장 아파트 옆에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 빠져나가진 않는단 말이야. 지금은 논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앞으로 저 논이 어떻게 바뀔지는 10년 후에 봐야 된단 말이야.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10년 전에 논바닥이었듯이 10년 후에는 저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. 저걸 3억 5천에 분양받았지만 3억 3천? 뭐 그 정도 분양받았지만 지금 거의 막 4억 원대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. 그러면 앞으로는 아파트 값이 오를까? 그렇지는 않아. 왜?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현금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.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는 중요한 거는 현금에 투자를 하면 안 돼. 현금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뭐 펀드 뭐 이런 주식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. 근데 주식은 천재들이 하는 리그고 우리는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. 너무 길게 떠들면 안 돼. 재미없어.